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연준에서 소비자 물가, 특히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목표 지점이 이제 2% 아니겠어요? 1월 달에 이제 2.6%까지 근접을 하지 않았어요? 많이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2%, 향후 경제 성장률을 한 2% 정도 잡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말이죠. 물가도 한 2% 정도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한 2% 정도 오르면 연준의 개입 없이 경제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립금리 선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선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선이면 이 경제를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2.5%에서 3% 중립금리가 약간 높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2%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 금리가 4% 미만으로 이제 2024년 10월 1일에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죠?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도 좋지 않다는 거죠. 2025년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하고 있는 이제 애틀란타 연준의 경우 마이너스 1.5% 역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1분기가.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제 증시가 좀 어렵다가 장 막판에 이제 뭐 집중적인 매수가 나오면서 이제 전부 3대 지수가 1%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인류의 삶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자유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들, 저도 눈이 달려 있고 귀가 있고 뭐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야, 밖에 갔더니 뭐 건물 빌딩들이 수고, 뭐 누가 잘 살고, 어떤 자동차를 다니고 뭐 어떤 좋은 음식점들이 있고, 다 그런 걸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탐욕, 인간의 탐욕과는 다른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80억 인구, 전 세계 인구가 다 나는 좀 잘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사람의 삶을 더 낫게 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많이 벌어요. 증가를 해요. 그런데 부자하고 빈부격차가 더 빨리 커지는 것은, 부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이 감소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 사람에게 있는 욕구, 이 욕구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체, 이 손과 발이 있잖아요. 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지, 손과 발을 다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곳은 너 오른손만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투를 하는데 어떤 선수는 양손으로 막 이렇게 주먹을 치고받아요. 근데 어떤 선수는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해요.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겠어요? 양손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더 잘 싸우는 거죠. 그렇죠. 자유가 극대화될수록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규제가 적겠죠. 그렇죠. 규제가 많은 곳보다 규제가 적은 국가가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국가와 자율주행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어느 국가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국가가 훨씬 더 잘 산다. 그러면 이런 그 인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
이것이 현재 가장 인류에게 우월한 그 경제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바탕에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세상을 끌고 가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죠? 그걸 국가에다 다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는 우리 국가가 유지할 정도의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써라. 이게 곧 사유재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스스로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돈 버니까 내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더 누적도 할 수 있고, 이 한 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축은 상속제도예요. 만약에 상속제도가 없으면 그 사람 죽는 대로 돈을 다 국가로 환수한다고 하면 나 죽으면 돈이 쓸데없는데 다 써버리죠. 그렇죠? 저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들,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남겨줄 수 있는 상속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두 가지 발전 축이 사유재산제와 상속제도예요. 이 두 가지 법률을 명쾌히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잘 삽니다. 우리 상속제도 너무 이거 과도해서 기업들이 자식에게 상속하려면 어렵다. 이거 상속제도 상법 손을 봐야 된다. 기업들이 상속하기 위해선 뭐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이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상속을 위한 꼼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법 논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속제도의 상법제 자체를 낮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기업들이 이 상속세 부담에서 이게 사라지면서 어떤 주가를 올리려는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된다. 아니, 주가가 높으면 당연히 상속할 때 세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 물려받으려면 60% 정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이게 상속제도로 다 뺏어가는 거죠. 10개 남겨주면 6개를 국가가 환수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상속으로 남겨줘야 돼? 이런 생각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잘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간을 자유를 근본으로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세상, 이 두 가지 축, 사유재산제와 상속제가 사람들의 잘 살아보려는 욕구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우측으로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가 누구냐? 바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죠. 그죠?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겠어요? 오르겠죠. 국가가 보유한 막대한 땅 가격이 조금만 올려도 내 땅 조금만 팔면 전부 다 빚을 다 청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곳곳에 가면 물건 가격이 오르잖아요. 10% 부가세 내는 거 그거 자 5,000원 내던 거는 10%니까 500원 내지 않습니까? 10,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요? 1,000원으로 오르죠.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차트로 별도로 왜 이 인버스에 몰리면 안 되느냐. 그러면 인류의 삶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인플레이션 세상인데 나는 거꾸로 인버스에 베팅한다는 건 어떤 상품에 베팅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내려간다. 여기에 베팅을 거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꺾이는 해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인버스 상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다 죽어요. 미국 증시 보십시오. 역사적 신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 부근인데 그러면 어떤 상품이 죽었겠어요? 바로 인버스 상품이 다 죽은 거예요. 반대로 레버리지 상품은 어떻게 했어요? 다 크게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자기 부인에게 사후에 S&P 500 ETF 스파이 SPY를 사라. 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의 주식이 연평균 8%, 배당까지 11% 정도 상승을 계속해왔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자산이 분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인버스 상품을 사라 이렇게 권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산성이 증가를 해야 돼요. 단위당 노동 비용이 적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10사람 일하던 게 2사람 적어졌죠. 인건비 적게 쓰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이 있으면 인건비가 오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위당 노동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들 실적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가 맞물려 있습니다.